그럼 과연 도대체 어떤 집을 사야 되는 건가? 어떤 집을 사는 게 나한테 이득인가? 답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집을 사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지. 어떤 집을 사면 살기가 좋습니까? 라는 거랑 어떤 집을 사면 집이 많이 오르겠습니까? 아닌가요? 맞지 않나요? 자, 집은 내가 그 집에 살게 되면 그 집을 소비하는 거죠. 소비도 하면서 투자도 되는 게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집을 살 때 살기 좋은 집을 사는 것도 맞는데 길게 보면 그게 맞는데 결국에는 많이 오르는 집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많이 오르는 거냐? 그거를 좀 약간 세련되게 이야기하면 시장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집이 시장 수익률보다 더 수익률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1억 오를 때 우리 집이 2억 오르면 되는 거죠. 아파트는 망고쌤. 그래서 이게 시장 수익률 대비 수익률이 어떠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역적인 문제. 자, 생각해 볼게요. 지역이라는 게 뭐야? 우리 부동산 시장은 특히 아파트 시장은요. 희한하게도 한 지역은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개별성이 강한 것 같지만 지역 단위로 생활권 단위로 비슷한 흐름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나중에 좀 이따 소개할 강동구에다가 집을 샀다 그러면 우리 집은 어쩌면 다른 집이랑 비슷하게 오른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강동구를 선택했다면 이게 잘하는 선택이라면 서울 전체적인 수익률보다 강동구가 더 올라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지역의 선택이고 강동구에서도 여러 집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단지가 다른 데보다 더 오르면 되는 거죠. 어떤 집을 사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들보다 더 오르는 집을 사야 되는데 특정 지역에서 어차피 특정 단지의 특정 호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익이 괜찮고 그 단지도 다른 단지보다 괜찮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적인 호재도 있지만 단지의 개별적인 호재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집 옆에 지하철이 뚫린다든가 GTX가 들어온다든가 우리 집이 재건축이 된다든가 이런 단지만의 개별적인 특징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많이 오르는 거죠.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거고 남들보다 잘하는 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호재바를 잘 받아갖고 많이 상승할 때 이야기고 지금은 많이 안 오르잖아요. 강보합. 그러니까 올라도 조금 오르고 이 조금 오르는 시간이 길 거라는 거죠. 여러분 2020년, 21년 같은 풀장은 거의 10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겁니다. 2006년 불장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21년 불장 한번 있었어요. 15년 만에 온 불장이고 이런 경우는 흔한 건 아니에요. 보통은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천천히 오른다는 겁니다.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2020년, 21년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23년에 급락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 15년에 걸쳐서 볼 거를 단 2, 3년 만에 압축해서 보다가 보니까 우리가 아파트가 엄청나게 빨리 오르다가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평범하지 않은 최근 3년을 우리는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집은 잘 안 떨어지고요. 집은 또 불처럼 이렇게 오르지 않고 꾸준히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길게 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도 좋지만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률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앞으로 최소 1, 2년 동안은 크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이 4번 빨간색 이걸 잡아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 뭔 소리냐? 금매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오를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2, 3천 올랐어. 그러니까 우리 단지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그렇고 1, 2, 3번 다 합쳐봐야 올 한 해 동안 3천만 원 오를 것 같은데 내가 금매를 5천 원 싸게 잡았어. 그러면 이게 더 지금은 효과가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 지역, 단지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게 제가 보기엔 지금은 금매를 잡는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물어보셨는데 입지, 속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라고 하는데 양쪽에 가서 더 싸게 금매로 나온 거 시세 대비 그게 단기적으로는 한 1, 2년 동안은 그게 더 이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관심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강동구에 아파트를 살 계획이 있다, 생각이 있다 그러면 강동구에 관심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그리고 이 관심단지에서 금매를 잡아보는 거죠. 우리가 강동구의 모든 단지를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관심단지를 잡아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동네의 대장단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강동구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올림픽 파크 프레온이 대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라시움이 지금은 대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라시움.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라시움이 대장이긴 한데 아르테온은 그라시움하고 거의 동급이지만 물론 조금 가격은 싸지만 그라시움보다 아르테온이 정고점을 덜 해보겠어요. 특히 롯데캐슬 베네루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덕 상일 신축들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제일 못 오르긴 했어요. 물론 입지가 좀 상대적으로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데서 의외로 수익률은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살기는 사실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움이나 크게 차이가 있는가 그렇게. 근데 그라시움은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는데 아르테온은 많이 못 올라갔어. 그러면 아르테온이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장단지도 보고 회복률도 보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도 보는데 재건축은 정말로 우리 단지가 천지개벽을 하는 거니까 되기만 하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파크 프레온 사고 그라시움 사고 아르테온 사고 하면 되는데 사실 모두가 다 이렇게 돈 있으면 그거 사는 게 맞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고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내 예산에 맞춰갖고 그라시오면 뭐 16억, 뭐 16억 5천, 뭐 아르테온 뭐 15억, 16억 막 이러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면 그럼 롯데캐슬 베네루치로 가봐야 되나? 롯데캐슬 베네루치는 조금 빡센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좀 싸더라도 몬테크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조건 신축을 사는 게 아니라 B급지의 신축은 A급지의 구축하고 가격이 비슷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돈은 좀 안 되지만 재건축 사업성이 매우 좋은 명일 사만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강동구에는 노후계획도시 대상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현대빌라라든지 삼성, 우성타운, 효성대림 이런 것들도 대지 지분이 엄청 크거든요. 용적률이 10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250%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얘네들 중에 먼저 한 놈이 있는데 걔네가 190에 199 거의 200으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용적률 200으로 했는데 얘네들이 용적률이 100%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사이즈만큼 받으면 지금 갖고 있는 사이즈만큼 일반 분양을 최소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업성 면에서 보면 되기만 하면 상당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자기의 취향에 맞게 취사 선택해서 사시면 되겠다 이런 거죠. 물론 이것들이 잘 거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취향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뭐 이렇게 이제 뭐 천천히 해도 돼. 넓고 조용한 집에 조용히 살겠어. 그 나중에 뭐 언젠간 되겠지. 이런 느낌일 수 있다. 근데 나는 돈이 없어. 진짜 없는데 강동 쪽에 꼭 집을 사야겠다. 그러면 이제 9억 이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9억 이하는 거의 없지만 9억 이하이면서 3익 그린 맨션 이자가 고덕 택지지구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내가 1인이다. 아니면 좁은 집에 일단 살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강동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여러 개 단지들을 쭉쭉쭉 뽑은 다음에 금매를 모니터링을 하고 제가 유튜브에도 여러 번 올려드렸는데 금매 잡는 법, 노하우까지 꿀팁까지 다 제가 유튜브로 다 예전에 올려놨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금매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자 기준으로 해서 강동구에 금매를 뽑아봤어요. 금매를 뽑았는데
5984 기준으로 이렇게 쭉 뽑아봤더니 시세 대비해서 제일 저렴한 거는 1억 8천까지 저렴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저층 빼고 5984 아닌 거는 다 빼고 5984 34평 24평 기준으로 이렇게 보니까 1억 8천 싼 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금매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보면은 뭐 1억 8천도 있고 1억도 있고 8,500도 있고 6천도 있고 7천도 있고 하던데 이런 거를 차라리 거래가 잘 되는 곳에서 이런 거 사는 게 여러 개 재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일 수도 있다. 그래서 2년 지나서 비과세 채우고 또는 일반 과세로 또는 일시적 1가구 주택 갈아타기로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나 이런 이야기다라는 거죠. 근데 당장 여러분들이 강동구를 살 것도 아니고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금매를 가지고 사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기적으로 단지 뽑아가지고 주기적으로 금매를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지 지금 시기에서는 그것보다 수익률이 좋은 게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게 되면 원하시는 지역에 금매들을 뽑아서 드리는 뭐 이벤트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